전등을 켜거나 촛불을 켜게 되면 순식간에 공간이 환하게 밝아진다. 혹은 태양에 몸을 노출시키면 피부가 따사로워진다. 이것들의 원인은 빛이다. 과거부터 빛이란 존재를 인지한 학자들은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왔다. 그 연구 중 하나는 빛의 속력에 관한 것이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빛의 속력은 초당 29만 9,792.458km를 가는 속력이다. 대략 초속 30만 km로 알려져 있다. 이 속력은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력이고 달까지 1.3초 만에 가는 속력이다. 놀랍도록 빠르고 잘 와닿지 않는 수치를 가진 속력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빛의 속력이 유한한 속력을 갖는지조차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이 속력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있었다. 나는 그중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실험 2가지에 대해 소개하겠다. 먼저 최초로 빛의 속력을 측정해낸 실험인 뢰머의 빛의 속력 측정에 대한 소개이다. 1610년 갈릴레오는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를 발견하였다. 이것들은 지구의 달처럼 목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 1676년 뢰머는 목성의 위성 중 2호가 목성에 의해 가려지는 월식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빛의 속력을 측정하였다. 뢰머가 2호의 월식 시작으로부터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데 단 하루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십 번 측정하였다. 현재 보이는 위치에서 월식 시간을 측정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게 되고 지구와 태양, 목성의 위치 관계는 변화한다. 2호의 월식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측하는 동안에 지구가 공전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2호의 월식 기간 동안 지구는 목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공전한다. 즉, 2호의 월식 시작을 지구에서 관측하는 위치와 월식이 끝나는 것을 관측하는 위치는 다르다. 이것은 빛이 지나오는 경로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뢰머는 이때의 월식 시간을 관측하였다. 첫 번째로 측정했던 월식 시간보다 긴 월식 시간이다. 만약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면 거리에 관계없이 월식 시간은 동일하게 관측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뢰머는 이 관측을 통해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뢰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관측을 진행하였다. 반년을 더 지내고 난 뒤 이 위치에서 월식 시간을 관측한다. 이때 위치에서 월식을 관측할 때 지구는 목성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앞서 측정했던 월식 시간보다 줄어든 월식 시간을 측정해냈다. 이러한 뢰머의 관측 결과를 분석한 호이겐스는 빛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11분 만에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공전 궤도의 직경을 통과하는 시간은 22분이 되는 것을 알아낸 셈이다.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물리량으로 뢰머의 결과를 가지고 빛의 속력을 계산하면 약 초속 22만 7,000km이다. 이것은 현대 실제 빛의 속력에 비해 24%나 낮은 값이지만 빛의 속력을 최초로 측정했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혁신적인 결과값이다. 여기까지가 뢰머의 빛의 속력 측정에 대한 소개이다. 다음으로 지상에서 빛의 속력을 측정해낸 피조의 톱니바퀴에 대해 소개하겠다. 1848년 피조는 720개의 이가 있는 톱니바퀴를 시계처럼 활용하여 빛의 속력을 측정해냈다. 피조의 빛의 속력 측정 장치는 이러하다. 램프나 레이저와 같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투명 거울을 지나 회전하고 있는 톱니바퀴를 향해 나아간다. 빛은 톱니바퀴의 회전보다 매우 빠르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맞으면 톱니와 톱니, 다른 말로 노치 사이를 간단히 통과한다. 이렇게 톱니바퀴를 통과한 빛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빛을 보고 반갑게 달려간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것은 거울이다. 거울에 반사된 빛은 다시 톱니바퀴를 향해 나아가고 회전하는 톱니바퀴와 적절한 타이밍이 맞아 톱니 틈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반투명 거울에 반사되어 피조의 눈 혹은 검출기로 들어가며 여정을 마친다. 만약 톱니바퀴의 회전 속력을 조금 다르게 설정하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톱니를 지나 반사되어 돌아올 때 톱니에 막힐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검출기에서 빛을 검출할 수 없다. 톱니바퀴의 회전 속력에 따라 빛이 검출기에 들어올지 말지가 결정되고 이것이 하나의 시계 역할을 하게 된다. 피조는 톱니바퀴의 회전 속력을 변화시켜가며 빛이 본인의 눈 혹은 검출기에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못하는지를 실험하였다.
빛을 쐈을 때 톱니를 통과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올 동안 톱니바퀴는 하나의 톱니만큼 회전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톱니에 막혀 빛이 검출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톱니바퀴의 회전 속력을 조금 더 높여보자. 빛이 톱니바퀴를 온전히 지나 거울을 찍고 다시 되돌아올 동안 톱니바퀴의 톱니는 하나의 톱니보다 조금 더 진하게 된다. 이때에는 톱니에 빛이 걸려 반은 가려지고 반은 통과하여 검출기로 들어온다. 빛의 세기는 100%가 아닌 50%가 된다. 톱니바퀴의 회전 속력을 더 높였을 때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올 동안 톱니바퀴는 두 개의 톱니만큼 회전하여 톱니와 톱니 사이 빈 공간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비로소 빛이 온전히 검출기로 들어온다. 이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울까지의 거리인 빛의 왕복 거리를 잴 수가 있다. 피조는 톱니바퀴로부터 8633m 떨어진 지점에 거울을 두고 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떻게 잴까? 톱니의 개수가 2개인 톱니바퀴가 있고 회전 속력 V로 돌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회전 속력 V는 1초에 몇 바퀴 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전 속력이 1이라고 하면 1초에 한 바퀴 돌아가는 속력이고 2라고 하면 두 바퀴 돌아가는 속력인 것이다. 각도로 표현하면 회전 속력이 1일 때 1초에 360도를 돌고 2일 때는 720도를 돈다. 회전 속력이 V일 때는 V 곱하기 360도만큼 회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톱니바퀴가 두 개의 톱니만큼 회전하여 다시 원상태의 모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빛이 손실 없이 통과하여 다시 손실 없이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간격을 각도로 표현하면 톱니와 톱니 사이의 각도가 되며 이빨수 2로 360도를 나눈 값임을 알 수 있다. 예시 그림에서는 이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2와 2 사이의 각도는 360도를 6으로 나눈 60도가 된다. 이빨수가 2개이면 360도를 2로 나눈 값이 된다. 톱니바퀴의 회전 속력은 V라고 하였다. 2와 2 사이의 각도인 2분의 360도를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와 2 사이의 각도인 2분의 360도를 각도로 표현한 회전 속력인 V 곱하기 360도로 나누면 된다. 즉 V 2분의 1의 시간이 걸린다. 피조는 톱니가 720개인 톱니바퀴를 사용하였으며 빛이 온전히 들어오게 만드는 톱니바퀴의 회전 속력은 25.2임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치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 L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속력을 구할 수 있는 식에서 ED는 빛이 톱니와 거울을 왕복한 거리이고 VE는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눈 것을 의미한다. 즉 빛의 속력은 다음과 같다. 이 수치는 실제 값과 4.5%밖에 차이 나지 않는 굉장히 근접한 수치이며 지상에서 얻어낸 멋진 결과이다. 이번 영상에서 레머와 피조가 빛의 속력을 어떻게 측정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소개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훗날의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빛의 속력은 이 우주에서 왜 이렇게 빠른 것인지 너무나 신비롭다. 어떻게 이런 수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전자기 학으로부터 파악해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큰 수치를 가져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재미난 빛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관찰자가 빛을 보든 모두 동일한 속력으로 측정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다.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유익했으면 좋겠다. 혹시나 이해가 안 가거나 기발한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다. 끝.